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누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정개미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만들게 됐습니다. 좀 긴 시간을 들여서 만들긴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원칙과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특히 초보자분들께 이 영상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왜 시작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시작하고서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걸요. 100명이 주식을 시작한다 했을 때 아마 100명 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가장 먼저 관심 갖고 공부할 것이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개미가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것을 먼저 공부하셔야 합니다. 사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돈 버는 방법은 공부를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은 공부해도 재미도 없고, 애초에 목적이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지? 라는 의문과 함께 관련 서적이라든지 영상을 먼저 찾아보는 개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수많은 강사나 유튜버들도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는 잘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방법은 절대 먼저 공부하면 안 되고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주식으로 돈을 잃고 싶으시면 돈 버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돈 버는 방법을 찾아 나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은 수많은 분석과 기법들입니다. 이 기법들을 잘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기법을 소개하는 고수들을 찾아 나서고 또 그들의 기법을 연구하고 적용해보곤 합니다. 물론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은 잘 공부해서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돈을 얼마나 벌었던 간에 그들에겐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를 무시무시한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이 그날이 오면 정말 거짓말처럼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분석과 기법들을 익히고 피땀 흘려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단 한 가지를 익히지 않은 탓에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뭘까요? 네, 바로 손절 원칙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은 그냥 손절일 뿐 복잡한 기법이나 분석 따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주식이란 게 참 재밌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손절밖에 없다. 그럼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손절밖에 없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피나는 노력과 멘탈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 내가 진짜 손절 원칙을 득도해서 돈을 잃지 않는 칼날 같은 손절 원칙을 자신이 정해놓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옵션은 뭐가 남습니까? 돈을 잃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돈을 벌 일밖에 없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놓으면 장이 좋아도 나빠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놓으면 얼마 전과 같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대공황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대공황이든 그냥 기술적 하락이든 시기적인 하락이든 어차피 내가 팔아치울 라인은 똑같기 때문이죠. 몇 시간 후에 주식이 오를까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은 일단 손절 원칙을, 그 원칙이 금액이 됐던 퍼센티지가 됐던 확실히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10만원이면 딱 그걸로 정하시고 마이너스 1%면 그걸로 딱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금액에 도달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무조건 파세요. 그럼 비로소 나는 앞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매매 영상을 올리면 가끔가다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따라서 매매하다가는 10번 잘해도 한 번에 망해. 여러분, 이 댓글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10번 매매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손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10번을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다고 골로 갑니까? 도대체 매매를 어떻게 하길래? 초보자가 이 사람을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100번 해도 옳은 말입니다. 그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10번을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다고 골로 간다? 아니 10번 동안 플러스 1%씩 항상 벌었다고 칩시다. 10번 동안 잘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좀 더 인심 써서 마이너스 3% 손절이라 칩시다. 그래도 약 7%의 수익을 올리는 건데 만약 한 번에 저걸 다 날렸다면 도대체 그 힘들게 번 돈을 마이너스 10%가 될 때까지 안 팔고 뭐 한 겁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승률 90%짜리 엄청난 신의 기법이 있고 그것을 내가 완벽히 마스터해서 승률 90%가 됐다 할지언정 나머지 10%의 패배의 그날이 찾아왔을 때 손절 원칙이 없으면 그 돈 다 날립니다. 10만원씩 9번 잘 벌면 뭐합니까? 한 번에 100만원 날리는데. 따라서 이런 기법을 따라하면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되면 골로 간다가 아니라 그 어떤 종목이든 어떤 기법이든 어떤 금액이든 손절을 안 한다면 100번을 잘해도 단 한 번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절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뭐 마이너스 1%로 9번 패배했어도 장중에 10% 오르는 주식 한 번만 운 좋게 걸리면 한 번만에 그 모든 걸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초보자분들도 뭐 장중에 10% 이상 오르는 주식을 한 번쯤은 맛보셨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런 기법이나 실력 없어도 손절 원칙만 잘 지켜도 생각보다 자주 그런 기회가 옵니다. 제 아무리 엄청난 기법을 가지고 있다 한들 손절을 칼같이 하는 사람의 수익률은 절대 못 이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고수의 기준은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마냐로 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자동감시 주문 기능이 고수들에게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그냥 그건 모니터 공간 잡아먹는 쓸데없는 창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그곳에 자동감시 주문에 걸어놓은 가격들 그 창 없이도 고수들은 머릿속에 다 정해놓고 그 가격이 오면 칼같이 이익 실현하고 이익 보존하고 손실 제한을 하는데 자동감시 주문은 그들에게는 참 콧방귀가 나오죠. 무의미한 창일 뿐입니다. 하지만 손절 왜 그렇게 도대체 힘이 들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손절하는 즉시 마이너스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돈을 잃었다는 그 패배자의 느낌이 드는 착각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절은 베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힘들지만 선물 옵션만 봐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을 할 때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방으로 베팅을 하시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상방에 베팅하는 것을 롱, 하방에 베팅하는 것을 숏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르는 것은 항상 천천히 롱텀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급속도로 숏텀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떨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지만 오르는 데는 끝없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떨어질 때는 바로 팔아버리고 오를 때는 좀 기다려보는 게 이득이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급락하는 것을 빤히 지켜보다가 다시 오르길 기다린다? 이건 비싼 돈 주고 스키장 놀러가서 스키장에서 내려올 때는 스키 안 타고 리프트 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리프트 안 타고 스키 타고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간단히 숫자로만 봐도 얼마나 이게 헛된 짓인지 잘 볼 수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50%가 떨어지면 50만원이 되지만 50만원에서 다시 100만원 본전을 만들려면 무려 100% 수익을 봐야 됩니다. 오르는 것이 롱이라고 불리우듯 당연히 오르는데 시간이 이렇게 더 오래 걸리겠죠. 이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만큼 회복하시려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왜 굳이 기다리십니까? 그냥 바로 팔아버리세요. 50만원까지 떨어져서 무려 100%의 수익을 내기 위해 엄청난 피같은 노력을 해서 겨우 본전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1% 아니 또 좀 크게 잡아서 마이너스 3% 손절하시고 97만원으로 같은 노력하시면 194만원 됩니다. 항상 이 숏과 롱의 원리를 꼭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세요. 참 웃긴 게 손절을 못해서 돈을 많이 잃었는데 그걸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에 손을 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웃기게도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롱과 숏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오르는 것에 베팅하는 것보다 순식간에 숏에 베팅을 하면 수익을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인데요. 손절 베팅도 못해서 돈을 잃었는데 선물 옵션에서 하락에 베팅을 한다? 이건 20kg짜리 아령은 못 들면서 20kg짜리 금괴는 나 거뜬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상당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살짝 들다가 떨어뜨려서 발등 아작나고 깡통차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이 블랙잭이란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이 딜러가 이길 확률은 약 52%입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이길 확률은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딜러는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걸 기계처럼 그 규칙을 어기지 않고 플레이를 합니다. 안 하면 카지노에서 잘리거든요. 항상 그렇게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 52%라는 확률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저 2%의 확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2% 때문에 카지노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럼 이 플레이어들은 어떨까요? 자기 패가 어떤 패가 나왔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배팅을 2배로 하고 어쩔 때는 적게 하고 어쩔 때는 스플릿을 하고 어쩔 때는 카드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들이 하는 플레이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길 확률이 80%가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0%일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거죠. 포커 토너먼트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수천 명의 대결을 시작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 항상 올라오는 이 프로 선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프로와 프로의 대결은 변수와 운이 따로 또 작용하지만 아마추어들과 대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뻥카를 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말려드는지 예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패로 어떤 베팅을 하면 이길 확률이 높고 질 확률이 높은지 그 확률에 기반하는 원칙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1%의 손절 원칙을 지키면서 토끼도 사보고 거북이도 사보고 상따도 해보고 핫따도 해보고 분할 매수도 해보고 볼린저 밴드도 써보고 이 정해진 원칙 속에서 패턴 속에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야 아 이럴 땐 승률이 몇 프로구나 아 저럴 땐 승률이 몇 프로구나 하고 나만의 통계를 낼 수 있고 나만의 스타일을 그에 기준하여 확립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 마이너스 1%에 손절하고 어쩔 때 마이너스 10%까지 가도 손절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본전도 또 우연찮게 찾고 이런 원칙 없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가 다음번에는 뭘 어찌할지도 모르겠고 돈을 벌었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잃어도 수업료도 내지 않고 성의 없이 잃는 거고 벌어도 내 돈이 아닌 제대로 버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한 치 앞을 모르고 똑같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차라리 카지노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지노는 계속 잃어서 아니면 계속 돈을 따서 자리를 뜨면 만약 내가 자리를 안 뜨고 계속 플레이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질문에 절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카드가 나에게 왔을지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주식은 어떻나요?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 상한가? 사람 미쳐버리죠. 그럼 다음엔 그때 팔지도 않고 또 하루를 더 기다려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원칙을 다 무시하게 만들고 사람을 멘붕 상태로 빠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원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다음날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멘탈의 타격이 현저히 덜합니다.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봤자 어차피 서울대는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이 없다면 그냥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박을 하려면 차라리 주식보다 카지노가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카지노는 꼭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것과 같은 내가 돈을 내고 즐거움과 스릴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소비한다. 이런 목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주식, 카지노 둘 다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원칙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바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원칙부터 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의상 리신 원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리신 원칙은 말 그대로 차트고 호가창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주식창을 아예 보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손절하려고 해봤자 떨어지는 이 마이너스 손실 숫자를 계속 보고 있으면 쉽사리 매도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리신 원칙부터 정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원칙을 정하느냐는 자기 마음이지만 리신 원칙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시가에 사서 오늘 종가에 무조건 판다. 나는 평생 솔로로 사는 한이 있어도 월요일 종가에 사서 금요일 시가에 무조건 판다. 나는 선빵을 정수리에 날리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10시에 때리고
2시에 튄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 리신 원칙을 지킬 때는 손실을 보던 이익을 보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소액으로 하세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어떠한 기술이나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 분석에 기반하지 않고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원칙만 정해놓으시고 사고 팔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매수 매도 패턴이 항상 동일할 테니 대충 종목의 특성별로 또는 보유 기간별로 승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부터 이때 팔걸, 이때 살걸, 이런 쓸데없는 미련이 아니라 승률 계산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진 종목을 사볼지 연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마인드 컨트롤 따위는 필요 없게 되는 아주 상쾌한 시점이 옵니다. 이제 그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호가창을 보시든 자동 감시 기능을 사용하시든 손절 원칙을 정해놓으시고 그것까지 조금씩 함께 적용시켜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가에 사서 종가에 팔 것이지만 중간에 갑자기 이 정도 마이너스가 온다? 그럼 무조건 이건 내가 종가까지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손절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 이 손절 원칙까지 여기에 잘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는 형태의 수급 종목을 10번에 걸쳐서 시가 매수, 종가 매도 해봤는데 60%의 승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손절 원칙까지 더해지면 나머지 40%의 확률로 패배했던 이 손실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익절 금액과 손절 금액의 비율이 익절 승률과 손절 승률의 비율과 일치하지가 않게 됩니다. 6번 승리하고 4번 패배했는데 마치 손익금액은 내가 9번 승리하고 1번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손익이 나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손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연습이 끝나셨으면 제일 마지막이 나만의 익절 원칙을 찾는 겁니다. 3%, 5%, 10%가 됐던 금액이 됐던 목표가를 딱 설정해 놓으시고 만약 시가에 사서 종가에 파는 리신 원칙을 적용하는 도중에 나의 목표값인 3%, 5%, 10%가 오지 않는다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시가에 사시고 종가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헌데 만약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가로 가기 전에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내가 또 처음 계획했던 그 손절 원칙대로 그때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신 원칙, 손절 원칙, 익절 원칙을 함께 잘 조합을 시키면 익절할 옵션도 생기고 손절할 옵션도 생기고 종가 매도할 옵션도 생기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지켜봄에 따라서 내가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해지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쯤 되면 아이씨야 말이야 쉽지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면 그냥 영원히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 좋게 1년 내내 버셨어도 언젠간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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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다 잃을 무지막지한 그날이 꼭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손절하면 진짜 내가 손절하니까 그냥 귀신같이 바로 올라버리네. 이런 경험들 때문에 더 하기 힘드시죠? 손절했는데 이렇게 또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고민돼서 또 손절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사니까 귀신같이 바로 떨어지네. 이런 경험 안 하시나요? 이런 경험 더 많이 하시죠? 맨날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손절을 안 하시듯이 주식을 사지도 말아야죠. 아니,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거 알면서 왜 자꾸 사시는 거예요? 왜 돈을 퍼주시는 겁니까? 자, 하지만 우린 계속 사잖아요. 손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손절할 때마다 다시 올라버린다 해도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 하세요. 원칙대로. 이번엔 왠지 정말 오를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꼭대기에서 또 매수하시는 것처럼 이번엔 왠지 정말 폭락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똑같이 그렇게 손절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로 손절을 못 하신다면 똑같은 이유로 아예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절 안 하고 물타기 하시면서 난 분할 매수 중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오른쪽 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할 매수는 주가가 올라도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떨어져도 분할 매수를 할 계획, 두 방향 모두 계획을 설정한 뒤에 매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 왜 오를 때는 분할 매수 안 하고 그냥 언제 매도할지만 걱정하고 계세요? 딱 걸렸어. 그리고 왜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시나요? 또 딱 걸렸어. 나는 아직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제쳐두시고 무조건 오늘 말씀드린 것들부터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꼭 지켜보세요. 꼭 만들어보세요. 분할 매수, 차트, 거래량, 매매 기법, 호가창, 종목 선정 등등 이렇게 주식으로 뭔가 돈을 버는 방법 같은 공부는 오늘 말씀드린 걸 한 이후에 하셔야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됩니다. 이것들을 먼저 해버리시면 실컷 돈 벌어봤자 어차피 다 사라져버려요. 아니 실컷 벌고 나서 사라지면 차라리 다행이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라지기만 합니다. 자,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저조차도 정말 갈 길이 멀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이후에는 또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정말 쓸데없는 공부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공부인지, 멘붕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익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영상으로 한 번씩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비록 재미는 좀 덜해도 이 영상을 제일 먼저 제가 올려드렸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감히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식에 관한 그 어떠한 다른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만의 원칙 먼저, 그래야 자기의 승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원칙과 손절을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저도 더 노력하고 또 여러분을 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최초 공개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천장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